관제인 사무실에서도 일일이 꼼꼼하게 다 보시는 거죠? 그렇죠. 한 장 한 장 넘기시면서. 뭐 형광펜 칠하고, 오, 그다음에 형광펜까지 칠하시면서 이렇게 칠하고 보세요? 그다음에 포스트잇까지 해서 오, 조사를 하죠. 네. 안녕하세요. 희생파산TV 김영용 법무사입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파산관제인 홍현필 변호사님을 다시 모셨습니다. 오늘도 홍현필 변호사님한테 실무에서 정말 중요한 얘기들을 듣는 귀한 시간인데요. 저희 상담 오시는 의뢰분들 정말 궁금해 하시는 게 파산관제인 면담 되게 불안해하시고 네. 가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해야 되는지 되게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 중심적으로 해볼 건데, 먼저 변호사님 그 사건을 조사하실 때 중점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대충 어떤 것들인지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그게 이제 과거에는 네. 뭐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보고 이 사람이 이제 부동산 네. 혹은 뭐 차량 이거 존재를 어떤 추적하고 사용처를 조사하는 게 주안점이고, 그다음에 이제 상속이 일어났는지.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워낙 일반화돼서 누구나 다 조사를 해서 큰 네네. 문제가 아닌데, 네. 최근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개인한테 그 계좌를 다 할 수가 있잖아요. 페이인포라 그래서 네네네. 그 사람의 모든 활동 비활동 계좌를 그렇죠. 다 조회를 해서 결국은 예전과는 달리 금융 계좌에 대해서 아마 네. 상당히 많이 볼 겁니다. 그것 때문에 대리인들 엄청 힘들어졌잖아요. 그거는 이제 개인 회생에서도 그렇고 개인 네. 파산에서도 그렇고 뭐 네. 30만 원 이상, 50만 원 이상 네, 네. 그걸 다 조사를 하기 때문에 네. 그게 아마 보정을 하고 네. 그 소명하는 게, 왜냐하면 사실은 뭐 몇 달 전, 며칠 전에 몇십만 원 쓴 거를 네. 뭐 일일이 다 기억하기, 어차피 사용되면 결국은 뭐 빚을 갚거나 돌려막기 하거나 생활비 쓰거나 네. 그런 데 썼을 텐데, 그게 사실은 뭐 은닉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소비 행위인데 소비 행위 자체를 1년, 2년, 3년 과거를 그게 아마 가장 그런 식으로 조사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통장 내역 실제로 네. 그 관제인 사무실에서도 일일이 꼼꼼하게 다 보시는 거죠? 그렇죠. 한 장 한 장 넘기시면서. 뭐 형광펜 칠하고, 오, 그다음에 형광펜까지 칠하시면서 형광펜 이렇게 칠하고 보세요? 그다음에 포스트잇까지 해서 오, 조사를 하죠. 네. 역시 그 부분을 제일 꼼꼼하게 조사를 하시는군요. 근데 지금 과거에 비해서 변호사님도 관제 업무를 18년 이제 해오셨으니까 서류가 되게 많이 간소해졌잖아요. 그럼요. 예. 이 서류, 지금 간소화된 이 서류만 갖고 조사하는데 조금 벅차거나 부족한 부분은 없나요? 그건 이제 파산 회생에 대한 어떤 기본적으로 네. 시각에 따라 다르지만, 지금도 아마 일부 관제인들은 네. 과거처럼 조사하는 부분가 있습니다. 뭐 여전히 그 네. 14가지로 줄여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해외 입출국,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부모, 자녀 뭐 다 조사하고. 예.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보기엔 한 절반 정도의 관제인은 프렌들리하게 14종, 그러니까 채무자 중심으로 14가지를 훑고 네. 거기서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뭐 통장 거래 내역을 봤더니 거기서 뭐 부모라든가 자녀 아니면 배우자 쪽으로 과도한 돈이 넘어갔을 때는 네. 조사를 하고, 그런 네. 행위가 없었을 때는 결국 그냥 거기서 종료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지금 서울해생법원 이외에 아직도 지방에는 많은 법원들이 예전하고 똑같이 서류를 받아요. 그렇죠. 막 40몇 가지씩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서류 준비하는데도 너무 힘들어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지방에도 서울처럼 이렇게 좀 이런 부분을 간소화되면 좋을 것 같고요. 서류 검토하면서도 이렇게 딱 보이는 부분들이 물론 있겠지만, 변호사님 유튜브 채널 보면 많이 강조하시잖아요. 중요한 건 파산관제인 면담이다. 관제인들도 면담에서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 된다. 그렇죠.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면담 통해서 찾아내는 일들이 많이 있으신가요? 많이 있습니다. 서류를 통해서 안 보이는 것들이? 그렇죠. 이제 채무자가 아무리 자기가 뭐 좀 교육을 받는다든지 대비를 해도 네. 부지불식간에 이렇게 털어놓는 게 있어요. 거기서 힌트가. 그죠. 아무래도 사람이 그렇죠. 1대1로 이렇게 보면서 얘기하다 보면. 그 다음에 네. 재산 처분 행위에 대해서 네. 그 뭐 이렇게 연습을 해도, 꼼꼼하게 해도 이제 자기도 모르게 털어놓는 경우가 있고. 네. 연습을 하고 오시는 분도 계시군요. 아니 이제 뭐 그렇다고 봐야죠. 네네. 그래서 결국은 대화를 하는 중간에 그 어떤
이 서류에 안 나오는 거를 그 사람들이 이제 아마 채무자분들이 진실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관제 면담이라는 게 사실은 뭐 부담은 엄청 많이 갖고 가시는데, 파산관제인 면담할 때 좀 좋은 인상을 주는 방법? 뭐 팁 같은 게 있을까요? 면담을 잘하는 방법? 우리나라 분들은 네. 항상 보면 두 갈식으로 말을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결론을 딱 핵심을 네. 얘기를 하고 네네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3년 전에 어떤 주거를 조사를 한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 뭐 사당동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러면 전세로 살았다. 전세금 당시에 뭐 한 4천만 원 정도 됐다. 네네네. 근데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없어요. 왜냐면 그죠. 그 당시 기억도 안 나고 그때 네. 뭐 내가 남의 집에 있었는지 네네네. 네. 자, 그 다음에 어려워서 그러니까 사실은 기억이 물론 힘들 수도 있는데 네. 대충 여기서는 내가 전세를 살았는지 월세를 살았는지 그 금액 갖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오면서 자기가 쓴 신청서라든가 진술서는 한번 읽어보고 대비를 하면은 별 문제가 네. 없어요. 네. 그러니까 묻는 말에 핵심을 먼저 딱 예, 얘기하고 얘기하고, 시작해라. 예. 주변 주변에, 얘기, 키 얘기하지 마시고. 그 얘기는 절대로 먼저 하지 마. 물어보지도 않고. 네, 네. 저희가 그 대리인들 입장에서 또 곤란한 경우가 이런 때 있어요. 상담할 때는 분명히 이분이 일용직으로 일하시면서 한 달에 100만 원에서 한 150 정도 법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파산으로 신청하시죠 하고 신청을 했는데 관제인님 조사 절차에서 이게 들킨 거죠. 사실은 200만 원, 300만 원 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설 현장에서도 네, 기술자가 네.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러면 딱 보면 뭐 270만 원, 어떤 네. 분은 한 4, 500 나와요. 근데 그게 네. 이제 자기만의 월급이 아니라 네. 자기하고 이제 팀을 이뤄서 네. 같이 다니는 사람. 뭐 그렇다 손치더라도 최초에 네. 이제 신청 대리인들한테 뭐 한 100에서 150 받는다라고는 네. 이제 편차가 커지죠.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 환수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250이다. 네. 1인 생계비다. 그러면 네. 뭐 한 120, 30 정도 되니까 개인회생을 했을 때만의 네, 어떤 네, 네. 형평성을 고려해서 3년을 하면 또 너무 가혹하고 그렇죠. 그러면 뭐 적절하게 한 1년치, 1년에서 1년 6개월, 한 1년치 정도 할 겁니다. 개인회생 갔을 때 가용소득이 되는 부분을 부분을 거기서 한 뭐 12, 1년, 12를 뭐 곱해서 이렇게. 이 사람을 그냥 불허가 내리고 네. 그냥 여기서 불허가를 내리고 개인회생을 가시오 라는 것보다는 네. 또 개인회생 가면 또 새로운 비용도 필요하고 그 사이에 네. 또 뭐 사실 그 소득이 네. 영원히 보장된 게 아니잖아요. 적절한 금액으로 좀 한가에 응하면은 뭐 면책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렇게 좀 운영해 주시는 게 저도 개인적으로도 되게 합리적인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귀한 손님 홍현필 변호사님 파산관제인 18년 하고 계시는 우리 변호사님을 모시고 귀한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구독자 여러분께도 좋은 정보가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홍 변호사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